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체제로의 전환이 유력합니다.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동안의 결과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는 신규 환자가 9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지역 발생 환자는 1명인데 그제 이제 0명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그러니까 어제 기준이죠. 어제도 1명이어서 유의미한 수치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아주 희망적인 결과일 네. 수가 있죠. 해외로부터의 입국자들은 지금 전원 2주간 자가격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생기는 것이 새로운 신규 확진자들이 0, 1명 뭐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또 이것들이 계속 아마 유지가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주 연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는 앞으로 적어도 한 1주, 2주 즉 5월 어린이날 이후에 봐야 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조용한 전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좀 간당간당하고 아슬아슬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죠. 네. 유의미한 수치, 긍정적인 수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선 이제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이제 현장 분위기도 좀 알아봤는데 이제 황금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나들이객들이 좀 많은데 여행지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네. 우리가 4월 12일 날 그 부활절 주일에 벚꽃놀이하고 네. 15일 날에 총선에서의 결과가 거의 지금 반복기 2주일이 네.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나갔다고는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모든 국민들이 다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켰고 우리 방역 당국도 또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운영했기 때문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은 전국에서의 그 여행객들이 전국으로 퍼지고 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출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한 것처럼 잘 한다면은 아마 잘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이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증상이 약간이라도 나타난다 하면은 이것을 꼭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즉 이 여행지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가벼운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꼭 진단을 받아서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네. 만약에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라 하면은 좀 며칠 기다려보는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실제 여행객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지 않는 것과 지금까지의 뭐 여러 가지 그 강조했던 부분들이 다 그대로만 지켜진다면은 잘 넘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환자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넘지 않는다면은 실제로는 상당히 안정된 환자 수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네, 봅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참고할 만한 그 그래픽을 좀 저희가 준비를 좀 했거든요.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들이객분들 도로에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갈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손잡이를 소독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에 출발해야 된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이제 많이 들릴 텐데요. 이제 주문 앱 등을 이용해서 비대면 주문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식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강릉도 좀 보여드리고 했는데 이제 해변을 걷거나 할 때는 이제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지 않습니까? 2m 이상 거리를 두면서 해변을 산책하고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 손님이 많은 시간을 피해서 식사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행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생활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여행 도중에 이제 발열 같은 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발열은 뭐 자기 자신이 느끼기가 네. 아주 어려울지는 몰라도 아주 네. 건태 감염이라든지 장기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꼭 진단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것과 네. 아까 저기서 얘기 중에서 사실은 업소 주인들이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지 않게끔 분산시켜주는 역할과 네. 방역에 의해서 소독을 잘 해야 된다는 것. 또 이런 식기류 같은 것들이 간접적으로 접촉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 네. 또 환기를 잘 시켜야 된다는 것. 일반적인 우리 지금까지의 방역 준칙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 우리 모든 국민들도 이 여행지에서의 수칙을 잘 지키면서 작은 증상이라도 나타났을 때는 꼭 신경 써서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매너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르면 오는 6일부터 이제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이 5월 네. 1일이니까 앞으로 네.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노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실제로 네. 5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가긴 하겠지만 네.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5월 5일 이후에 얼마나 과연 새로운 신규 환자가 나오는지의 동향을 잘 보면서 네.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이제 관심 갖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학생들의 등교 개학 여부입니다. 이제 애초에는 뭐 고3, 중3부터 이제 오는 11일 먼저 등교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현재는 그 중3을 빼는 방안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해야만 좋은 것이 지금 네. 싱가포르의 예를 보더라도 이게 섣불리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단 한 학년을 계약을 한다면 학교 안에서도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상당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네. 또 고3 정도의 학생들이 됐다면 이런 방역 수칙도 잘 교육시켜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지금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등교 계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대비를 한다면 일단 순차적으로 고3이 등교 계약을 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서 적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중3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3보다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이제 실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작용을 했을까요? 이게 조용한 전파라는 네. 것의 무서운 점은 학교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즉 네. 미열도 뭐 어떠한 증상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조부모님한테 감염을 시킨 이후에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즉 시차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중3은 좀 피하고 고3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얼마나 이것이 등교 계약이라는 것이 지역사회 감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지금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순차적으로 등교 계약을 할 것 같긴 하고 또 마냥 이제 모든 학년의 이제 등교를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등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만약에 이제 등교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지침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우선 전국적으로 등교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네. 보이고요. 네. 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 노출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호남 지역, 영남 지역, 강원, 충청 또 서울 수도권 지역의 노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면역 진단이라는 것을 해서 IgM이라든지 IgG를 잘 진단을 해보면 어느 정도 노출이 됐었는지를 모니터링 해볼 수가 있고 네. 따라서 결국은 노출이 적게 되었던 호남 지역이라든지 충청, 강원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을 해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역사회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모니터링한 후에 정식으로 모든 학교의 등교 계약은 9월 1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어떨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 또, 등교를 했을 때에는 사실은 우리 학교 시스템이라는 데에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모든 학생들이 다 등교했을 때 모든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또 시간이 감에 따라서 대규모 폭발적인 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다시 네.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지역별로 그 감염 추세라고 할까요? 감염 현황도 다르니까 이제 모든 학년을 정해놓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 상황을 보고 지역별로 좀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전 학년이 다 네. 등교를 해서 지역사회 노출이 적은 지역이라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이 네. 잘 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방역을 수칙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지 특히 뭐 중학교 1학년이라든지 더구나 이 초등학교인 경우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른 외국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의 예들을 잘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수칙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별로 얼마나 많이 감염돼 있고 이런 현황을 알려면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그 면역도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일단 면역도 검사 지금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죠. 그렇죠. 일단 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채취된 혈액으로 네. 혈액이 필요한 것이니까 혈액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네. 연령별 나이
성별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지역별 네.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좀 해서 지금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는 한 3천 건 정도 한 네.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수를 할 수가 있는 엘라이자 메소드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네. 대규모로 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고 과거의 감염력 이력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감염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네. 또 미감염도 둘 다 음성이면 알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들을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표본을 뽑아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표본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뭐 지역적으로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네. 우선은 대구 경북 지방이 이 노출이 굉장히 많았었기 네.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네. 그 이외에 노출이 적은 지역들도 적어도 뭐 수천 명 이상 적어도 10,000명 정도의 각 지역별로 하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됐다 나으면 항체라는 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항체를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우리 국민 중에 얼마가 되는지 이걸 추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걸 추정하긴 하는데 네.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고약한 것이 네. 이 우리 몸에서 면역이 생기면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우리의 면역세포인 T세포를 공격을 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연구 결과들이. 이거는 우리들이 그 31번 환자가 치료가 잘 안 되고 오랫동안 걸렸고 다른 환자들도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오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는 것들로 봐서 네. 바이러스와 항체가 같이 존재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네. 또 이것들이 그럼 변이종이 생긴 것이냐 아니면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른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앞으로 행해야 되는 이유가 아직 우리가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를 못하고 불과 넉 달 지났거든요. 네. 연구 기간이 너무 짧았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따라서 이 항체라는 것들도 이것이 완전히 다 중화 항체가 생긴 것은 100% 생겼는데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바이러스가 또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이제 면역도 검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봐야 되니까요. 네, 잠시만요. 그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지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74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73명입니다. 이 중 84.2%인 9,072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9명이었고 격리 해제는 13명 증가하여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어제는 한 분께서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9명은 해외 유입 사례가 8명이었고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사례가 1명이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전파 경로를 말씀을 드리면 해외 유입 환자가 64% 그리고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가 1.4%로 65%의 환자가 해외 유입 또는 해외 유입 관련된 사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병원 및 요양병원하고 관련된 경우가 10.8%, 지역의 집단 발병하고 관련된 경우가 9.4%였습니다. 현재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서 조사 중인 사례는 총 9명이고 6.5%였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는 8명이었고 유입 국가는 다양화돼서 미주 지역이 3명, 유럽이 1명, 그리고 인도에서 2명이 유입되었고 일본에서 2명이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 접촉자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예천군 집단 발병과 관련해서는 총 41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확인된 확진자는 긴급 돌봄 교사에게 감염된 소아의 부모로 가족 4명이 모두 코로나19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이하여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종교시설인 경우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비접촉 종교 행사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현장 종교 행사 할 경우에도
발열 체크, 또 참여자 간의 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하고 특히 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침방울이 튀는 행위인 합창, 구호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그리고 기저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그런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다중에 모이는 특히 밀폐된 시설의 방문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유흥시설의 경우에도 특히 환기가 안 되는 지하 등의 유흥시설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드리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또 소독, 환기 등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종교시설, 유흥시설 이외에도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되도록 가지 않고 부득이하게 이러한 장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2m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또 악수하지 않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또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부터 긴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최근에 여행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야외 활동 시에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행을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열이나 아니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과 같은 그런 증상이 있으면 여행이나 야외 활동을 하지 않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행이나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단체 여행이나 활동은 피하고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이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입장권 구매할 때는 현장 발매보다는 온라인 등 사전 예매를 권고드리고 혼잡한 여행지나 시간대는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행 중에는 가장 중요한 손 씻기, 기침 예절, 그리고 밀집된 장소는 최대한 피하기를 해주시고 특히 줄을 서거나 이동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2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해 주십시오. 여행 장소로 이동할 경우에는 가급적 개별 차량을 이용해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또한 휴게소,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혼잡한 곳은 피하고 최대한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고 좌석 간격을 2m로 유지해 주시고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고 포장이나 배달 주문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쇼핑몰이나 마트 등 실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최대한 혼잡한 시간대나 혼잡한 공간은 피해 주십시오. 실외에서도 대면 접촉을 할 경우에는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또한 침방울이 튀는 행위인 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또는 신체 접촉, 악수나 포옹 등은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행이나 야외 활동을 다녀온 이후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며 휴식을 취해 주시고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 문의를 통해 진료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족이나 여행 동행자 중에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고 또한 해외 유입 사례의 비중이 65% 이상으로 높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확진자 숫자만 보고 방심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 이로 인한 대규모 집단 발생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예천군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한 명의 환자로 시작된 유행이 친구, 동료, 이웃 주민, 그리고 유치원 등에서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는 모두 예외 없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증이지만 굉장히 빠르고 높은 그런 전파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코로나19는 두 얼굴을 가진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청장년층에서는 대부분 위중하지 않고 회복이 되지만 고령자, 기저질환자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치명률이 2.3%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령군별로 보면 80대 어르신은 24%, 4명 중에 1분, 70대 어르신은 10명 중에 1명인 10%로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각별한 주의와 또 가족들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절대 방심하지 말고 손 씻기, 마스크 등의 개인위생과 밀폐, 밀접한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2m 이상의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받은 2가지 사전 질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전문가 대담 이어가기 전에 주요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전파 경로의 65%가 해외 유입과 관련돼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조사 사례는 9명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죠. 종교나 유흥시설 이용에 주의를 당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과도 얘기한 것처럼 2m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해 주길 바란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이나 장소는 되도록 피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천군 같은 조용한 전파 사례를 특히 주의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인구 면역도 조사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그 보건당국, 방역당국에서 면역도 조사를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방역 정책, 큰 틀에서 방역 정책을 제대로 짜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가 네. 지금 백신은 뭐 지금 NIH에서 개발을 해서 네. 뭐 올해 안에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네. 치료제도 렘데시비르라는 것이 아주 확실한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만 유행이 멈출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방법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면역도가 얼마나 되는지 우선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인구의 60%가 그 집단 이상이 감염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하기 네. 때문에 과연 중화항체가 생겼을 때 완전히 면역이 된 것이냐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적어도 60%의 인구가 면역이 항체가 있다면은 이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건너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행이 집단적인 발생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네.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면역이 생겼을 때는 60% 정도면 충분히 군중 면역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고 백신에 의해서는 사실 더 많은 숫자가 감염이 되어야 됩니다. 네. 감염이라는 의미는 예방주사에 의해서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은 인공적인 면역이기 때문에 집단 면역, 즉 유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 네. 실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60%까지 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은 들지만 네. 결국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노출이 되고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이 바이러스는 결국은 없어지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단 면역은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신종 바이러스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우려됐던 게 이제 그 한번 걸렸다가 나은 뒤에 재양성되는 사례가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임상위원회가 나름의 이제 진단을 내놨죠. 예, 전부 죽은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지금 네. 좀 단정을 지셨는데 네. 실제로 중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중국의 육군 의과대학 연구팀이 셀 리서치라는 데 발표를 했었는데 네. 3번의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 폐렴 소견도 CT상으로 완전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2월 13일 날 퇴원했는데 하루 만에 사망을 했고 사망한 것은 물론 폐렴이 아니고 네. 심장마비이긴 하지만요. 폐 깊숙한 곳에 바이러스가 존재를 했었는데 네.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바이러스였다는 거죠. 즉 변종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19와는 완전히 다른 뮤턴트, 변이주가 네. 발견이 됐다는 것이 이 바이러스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연구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고 이 살아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살아있을 가능성이라는 게 그 중앙임상위 진단과 달리 재양성될 확률이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일단 재양성이 됐을 경우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네. 이 바이러스들이 증식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 항체가 완전히 생기지를 못하는 상황, 즉
즉 면역력이 100%가 아니고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른다는 것이지 완전히 죽었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다만 이제 중앙임상위의 진단 결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재양성자의 경우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했거나 다시 감염됐기보다는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검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PCR 반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네. 민감하기 때문에 물론 죽은 바이러스 유전자 조각, RNA 조각이 세포 안에 남아 있다가 충분히 증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네. 또한 살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제 관련된 얘기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결국 치료제와 이제 백신 개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보건당국자가 내년 1월까지 이제 수억 개의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지금 NIH에서 개발하고 네. 있는 이 백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거든요. 네. 즉 전임상을 다 뛰어넘으면서 1상을 마쳤고 이제 2상을 하면서 네. 사실은 2상을 다 마친다고 그래도 1년 이상 걸리는 것인데 네. 이것을 신속히 마치면서 아마 3상에서 바로 3억 명 정도의 이건 임상 3상 실업이라 비슷한 거지만 네. 이런 신속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아마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상당히 치료 효과가 있다는 이런 희망적인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고 느끼고 아마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임상 2상, 3상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전문 용어다 보니까 이제 2상과 3상 이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백신이라는 것은 예. 건강한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는 것이니까 네. 안전성이 우선이고요. 네. 또 숫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3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시간적으로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일단 안전성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3상을 함으로 해갖고서 결국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네. 8개월 안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의미이지 실제 정식으로 FDA 승인을 다 받아서 한다면은 1년 내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네, 일단 그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좀 단축한 의미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 또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료제로서 에볼라 치료제로 일단 개발이 됐었죠. 그 렘데시비르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렘데시비르라는 예. 약이 사실은 에볼라 치료제로서는 그다지 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어서 네. 실패한 약이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코로나19에 관해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치료제였어요. 근데 네. 전에 중국에서의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았다 그랬던 것은 중국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이 환자 수가 많이 줄어서 결국은 제대로 결과를 못 낸 것이고 네. 지금 1,000명 이상의 환자로부터 이 치료 기간을 상당히 짧게 할 수 있었다. 15일 걸리던 것이 11일 정도의 치료가 가능했었고 또 11.4%의 사망률이 8%로 줄어들었다 하는 것인데 네. 사실 이건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의미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일단 치료 효과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이러스의 RNA 폴리머레이스라는 특이한 것들을 우연히 저해하는 것을 발견했다. 네. 원래는 뉴클레오타이드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틀린 것을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통해서 이걸 긴급 사용 승인을 얻게 하겠다. 네. 거의 긍정적이긴 한데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아직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았고 네. 또 여기에 이것이 지금 주사제로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구제로서도 좀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이 실험은 중증자, 중상자의 그 치료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의 그 치료 사례들을 잘 구분을 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스크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덥다 보면은 마스크 쓰는 게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결국은 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 치료제 또 이 예방 백신 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할 수 있는 일은 손 씻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호벽을 쌓는 것은 마스크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일단 자기 자신이 증상이 없더라도 면 마스크라도 써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매너가 필요한 시기라고 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덥고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제 모두의 건강, 모두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이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